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닥터인스 2.0 사무국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과 업무 수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은 착수, 계획 수립,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프로젝트 선정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PM이 선정되고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과 위험이 정의가 됩니다. 상위 수준의 이해 당사자의 요구, 필요, 기대를 요구사항으로 변환을 하고 프로젝트 목표 달성 방안 수립 및 적용해야 되는 프로세스와 표준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정과 예산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수회의를, 킥오프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되면 음,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스코프, 타임, 코스트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어, 일정을 수립해서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 어떤 리스크를 목록화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 프로젝트 범위와 일정, 비용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단계가 프로젝트 실행 단계입니다. 진행 사항을 관리하고 이슈 발생 시 처리하고 요구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요구사항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 실행 단계이고요. 요 계획 대비 실행 단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감시 및 통제 단계입니다. 성과를 측정해서 편차를 확인하고 요 측정 결과가 차이가 있을 때 시정 조치하는 것이 감시 및 통제 단계이고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사항이 달성됐을 때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이 종료 단계입니다. 이 종료 단계는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과 공식적인 사인 획득이 중요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레슨 런들을 자산화하는 것이 프로젝트 종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보면 고객이 있고 투자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프로젝트 관리자고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에서 임명한 관리자를 프로젝트 P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은 프로젝트 팀을 리딩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그룹에서 특정한 지식 전문 분야 기술을 보유한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 그 다음에 영업 담당자, 이렇게 기능부서 관리자가 있고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직접 관리하는 부서를 프로젝트 관리 관리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벤더나 셀러 같은 어, 협력업체 조직을 프로젝트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수, 계획 수립, 실행,
통제, 종료까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착수 단계에서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점점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프로젝트 수행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을 실제로 우리가 오픈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려면 이런 용인 가능한 요청,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인 가능한 리스크를 떨어뜨리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는 활동을 여기 착수 단계에서 진행하고 계획 단계에서 진행해서 실행, 통제, 종료 단계까지 이렇게 줄여나가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리스크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좀 이상적인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에 1번인 경우에는 기능의 복잡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개발할 경우, 그리고 범위가 좁을 때, 이럴 때 1번의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1번의 경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2번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되게 어렵게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는 범위가 아주 복잡하고 리소스 투입이 어려울 때 이런 경우에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3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프로젝트 실행 단계 이런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뭐 인력이 퇴사를 하거나, 요럴 때 범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높아질 때 우리가 이 리스크를 계속 다운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 솔루션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코어 프로세스를 빠르게 개발을 해서 이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프로젝트 PM은 항상 요 리스크들을 떨어뜨려서 이슈를 제거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이클에 따른 영향을 보면 우리 프로젝트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료 단계에 프로젝트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프로젝트는 시간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변경에 따른 비용 강도는 엄청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프로젝트 착수할 때 착수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대로 베이스라인이 수립되고 진척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착수, 실행, 종료 단계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가 완료돼서 이관이 되면 제품, 운영 유지 보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마일스톤을 정하게 되는데, 마일스톤은 프로젝트 범위와 일정을 기반으로 기준선을 수립할 수 있는 개발 단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우리가 개발하는 구축 범위가 모바일, 서버, 그다음에 웹, 인프라라고 보면 이와 같이 모바일은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안정화 단계를 이렇게 마일스톤을 정하고, 서버도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 단계 이렇게 마일스톤을 정할 수가 있고, 인프라도 뭐 서버 구성이나 보안,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로 이렇게 마일스톤을 정해서 최종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개발 공정을 정하면 공정도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공정 간의 수행 순서와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완료 단계로 갈 수 있는데요. 이런 설계부터 테스트 단계는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릴리즈를 여러 번 해서 반복 수행하는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뭐 데이터와 화면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코딩과 유닛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PM은 위험 관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설계와 코딩, 그다음 유닛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담당자는 실제 구현된 테스트를 시나리오와 케이스를 작성해서 개발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게 되고, 요 품질 보증 담당자는 프로세스와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딧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생산관리 담당자는 그 생산 항목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변경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